여러분, 송정석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저도 장성 사는 사람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예쁘신 분들만 오늘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이쪽을 꽃팀, 가운데를 담팀, 저쪽을 원팀 이렇게 어떻게 즐겁게 할까요? 아니면 아주 딱딱하게 이론적으로 할까요? 즐겁게 할까요? 일단 그럼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 꽃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봄에 꽃이 피는데 노란색으로 피는 거, 옐로우 시티니까 3개만 대보세요. 이쪽은 한 30점 정도 수준. 다음 팀은 여름에 피는데 노랗게 피는 거 한 3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예? 해바라기. 이쪽도 한 30점 수준. 큰일 났네. 원팀은 가을에 피는데 꽃이 하얗게 피는 거 한 3가지만. 국화, 구절주. 이쪽이 상당히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한 50점 수준으로 보고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일단 꽃미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잘생겨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꽃에 미친 남자라고. 한 30여 년 이제 꽃과 주로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실험 대상으로 살다 보니까 대개는 꽃미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꽃미남 같이 생겼나요? 꽃미녀가 이쪽에서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꽃들도 대화를 하겠죠. 그죠? 꽃들이 어떻게 대화할까요? 우리 사람은 말로 대화를 하죠. 그죠? 근데 꽃들은 어떻게 대화할까요? 먼 기? 향기로 한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하셨죠? 향으로 대화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미향이네, 우리는 자스민 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물질들이 이제 한 40여 가지가 있어서 그걸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섞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그 재작년인가 이렇게 그 바이칼 호수 가느라고 이르쿠츠크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로 소통이 안 돼요.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같은 인간들끼리 소통이 안 되죠.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자작나무하고 그 시베리아에 있는 자작나무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소통을 해요. 훨씬 정교한 방법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종은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저는 이제 이 꽃들이 우리보다는 몇 수 위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실험 대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 동의하세요? 꽃들이 우리 사람보다 능력이 우월할까요? 네?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3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본문에 그런 얘기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꽃은 가만히 서서 먹고 살아요? 막 움직여서 먹고 살아요? 가만히 서서 먹고 살죠? 우리 사람은 가만히 서서 먹고 살아요? 막 움직여 먹고 살아요? 못 살죠? 막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누가 고수요? 가만히 서서 먹고 사는 게 고수예요? 막 움직여 먹고 사는 게 고수예요? 또 저는 제 살점을 떼가지고 조직배양을 하면, 센터 소장님 계시는데, 이 조직배양, 최첨단 조직배양을 하면 송정섭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되죠? 공상영화에서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근데 꽃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뭐 동백, 아프리칸 바이올렛, 뭐 이렇게 가지 떼가지고 이게 물에 꽂으면 뿌리가 내리죠? 그죠? 이걸 전형성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체는 어느 부위를 떼든지 세포 단위로 자기 증식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게임이 없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보다는 훨씬 고수죠. 아무리 인간들이 배고 해도 또 튀어나오죠. 민들레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종종 이제 우리가 꽃들한테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주제도 사실 이제 그래서 잡았었는데,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정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수업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작가세요. 경기도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업 들었더니 이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책을 만들자 해서 이제 한 1년 작업을 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이런저런 이제 뭐 강연도 좀씩 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로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꽃처럼 살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왜 행복한 삶인지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4시 44분이죠, 그새. 예, 하여튼 한 100분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오늘 되게 이제 말씀드릴 순서가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꽃은 사실 우리 그 행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행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의를 좀 해보고 진짜 꽃이란 게 뭐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꽃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저는 이제 삶의 지혜다. 또 꽃처럼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원, 저희 꽃담은 시간이 되면 꽃미나리 사는 법까지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죠. 그죠? 갈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죠. 30, 40대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 청년 일자리까지 문제 겹쳐서 왜 이렇게 힘들까요? 30, 40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직 안 닥쳐봐서 모르겠어요? 저쪽이 지금 좀 힘들지 않나요? 30, 40대 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지, 애들 낳아야지, 키워야지. 그게 50대 중반까지 가요. 아주 급속도로 행복지수가 떨어지다가 그때부터 이제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우리 행복지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힘들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그랬어요? 40대까지 다 돈이래요. 50대 때는 건강이지만 역시 2위가 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돈이 내 행복을 좌우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공감 안 해요? 저쪽에서 반항을 좀 하네. 안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인데 원팀은 어느 팬티가 좋아요? 빨리 하나 골라보세요. 아니 시간 지나면 못 줘요. 다음 팀은요? 네? 다음 팀은 뭐 점수도 낮더니 이것도 보이지를 않나 봐. 꽃팀은요? 수표. 제가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이걸 찾아요. 수표를. 이게 100만 원짜리죠. 근데 이제 99명 중에 좀 얼떨떨 해가지고 이게 더 큰 줄 알고 100불, 100유로 이걸 찾는 사람도 있어요. 10만 원, 13만 원.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은 기가 막히게 이걸 찾아요. 이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서울에서 시민정서 수업하는데 물어보니까 나타난 일인데 그래서 아니 이게 팬티인데 핑크빛으로 이쁜 거 입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팬티요, 돈이요? 팬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액면가로만 보이죠? 그죠? 이거 아닌 척 해도 우리는 돈이 그냥 너무 중요하다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제가 수원에 그 작업복 사러 시장에 갔는데 실제 돈 팬티가 있는 거예요, 이게. 12,000원씩인데 잘 팔려요. 장성에도 있나요? 이런 게? 없어요? 혹시 이런 팬티 입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목욕탕 가서 저 사람은 다 나올 텐데.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팬티예요. 우리나라하고 방글라데시. 돈이 최고인 나라라고. 돈방석은 많이 있죠, 장성에도. 그죠? 그것도 꼭 5만 원짜리 앉겠다고 그냥 만 원짜리 앉으면 될 텐데. 그러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진짜 돈이 다냐. 이게 행복을 쪼개보니까 행복이 지금 이렇게 물질적인 있고 정신적인 게 있어요. 그러겠죠? 물질적인 건 내 연봉이 얼마나 되지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몇 평이지 내 차가 몇 cc지 이런 것들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신적인 건 그렇게 안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집 정원에 산수유가 있어요. 산수유가 겨울 내내 거의 멎어 있죠, 색깔이. 검은색으로 있다가 또 갈색으로 있다가 거기 있다가 3월 하순쯤 해가지고 노란 꽃눈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경이 그게 사실은 꽃의 가치의 시작인데 막 가슴 뛰는 거예요. 죽어있던 땅에서 막 옥자마 원출이 막 튀어나오죠. 이거 보고 막 가슴 뛰면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슴 뛴 정도가 클수록 이게 이제 정서적인 GDP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몇 번이나 웃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질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질적인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꽃 피는 거 보면 눈물이 난대요. 엄청 이제 감성지수 높은 그런 분들일 텐데. 그래서 사실 요게 커야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크면 나중에 인생 마무리할 때 되게 9시 뉴스에 나오거나 이래요. 워낙 계속 이거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탈세해야죠. 뭐 계속 뭐 정치권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는 척도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농업 쪽에서는. 그래서 그 나라의 도시농부가 몇 명이나 되느냐. 또는 그 나라 사람들이 1년에 꽃을 사는데 돈을 얼마나 쓰느냐. 이 두 가지 팩터 가지고 따져요. 아주 딱딱 들어맞아요. 근데 전 세계 OECD 한 10개국 평균을 내보니까 이게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꽃 수백이 많은데 이게 아주 고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 수백만 봐도 저 나라 사람들 1인당 GDP가 얼마야? 딱딱 들어맞을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이 국민 소득은 현재 32,000불인데
32,000불이면 그 시기에 의하면 1인당 한 6만 원 정도 꽃을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사세요, 꽃을? 1년에. 뭐 거의 꽃을 안 사는 것 같아. 정원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 아니, 제가 꽃인데 왜 사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꽃을 안 사요. 거의 지금 한 10,000원? 12,000원? 그것도 그 어린이날, 그 어버이날 애들한테 카네이션 받은 거, 우리 애들 졸업할 때 뭐 한 3만 원짜리 사, 이게 다예요. 한 70%는 전부 다 관에서. 이게 장성처럼 전부 다 노란 꽃 다 심죠? 관에서 다 심죠? 가로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웨딩, 장례식, 전부 행사용이지, 안 써요, 그렇게. 정말 꽃으로 본 우리 정서적인 GDP는 바닥이에요, 바닥. 10,000불도 안 돼요. 엄청 가난한 거죠. 동의하시죠? 그나마 우리 장성이나 우리 하여튼 이 농촌과 관련되는 훨씬 높아요. 수도권으로 갈수록 도시화 될수록 그게 낮아진 거죠. 제가 이제 이 플라톤 형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형 얘기가 행복의 조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산이래요. 재산이 많고 넘치는 게 아니라 먹고 입고 살기에 좀 부족한 듯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가 전부 다 돈이니까 우선 처음에는 이익이 큰 쪽으로 몰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삶이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어떻게 사는 게 더 가치 있게 살지 이쪽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지금 뭐 우리 팀장님 얼마나 됐어요? 연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애들 문제는 끝났어요. 부부만 행복하면 돼. 그럼 1년에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뭔 글쎄요. 지금 보통 때 계산을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 저 원장님은 얼마라고? 없어요? 하여튼 개념 없는 사람들은 보면 뭐 카드만 있으면 된대요. 또 기농기촌 가서 뭐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 1년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제가 지금 경험 내장을 살아보니까 2,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2,000만 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내 나와서 외식할 수 있어요. 뭐 추어탕으로 사 먹고 청국장으로 사 먹고 부부 같이 나와서 이 외식이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우리 이제 친구들 뭐 결혼시킨다 그러면 이제 부조도 5만 원 하고 1년에 한 4박 5일 정도 동남아 여행까지 갈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안 잡는 사람 많죠? 수도권으로 가면 뭐 좀 한 뭐 몇백만 원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큰 건 아닌데 이제 그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훨씬 더 어떻게 사는 게 더 가치 있게 사느냐 이런 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뭐 외모도 그래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 조금 떨어지는 외모가 행복의 조건이지 너무 잘생겨봐요. 계속 뭐 발라야지 뭐 그다음에 뭐 수술해야지 뭐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 보기 좋으라고 그런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생겨도 내 올고전 DNA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남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성도 보니까 이게 외모들이 이게 행복의 조건하고는 거리가 먼 외모들이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너무 잘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명예, 체력, 말솜씨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이게 서울의 자랑스러운 서울의 모습인데 사실은 굉장히 악조건이죠. 여기 있는 게 환경을 다 좋게 하는 것들이 나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뭐 건물, 빌딩, 뭐 시멘트, 유리, 뭐 철골, 아스팔트, 자동차,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은 환경을 좋게 해요, 나쁘게 해요? 왜 나쁘게 해요? 예?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 안 버려도 나빠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저 현역들도 계시는데 왜 우리 쓰레기를 안 받아도 나쁠까요? 인간, 사람은. 예? 이쪽은 점수가 낮은데 괜히 물어봤네. 예. 우리는 생존 자체가 뭘 내뿜고 뭘 내뱉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여튼 지구 오염물질 배출기예요. 그죠? 전부 다 온난화의 주범이 CO2니까 온실효과 자꾸 일으키니까 거기다 방구 많이 끼는 사람들 60 넘으면 방구도 많이 끼죠. 저도 많이 끼는데 전부 다 CO2 배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환경을 나쁘게 하는데 여기서 환경 좋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꽃들이에요. 꽃들. 꽃과 나무들이에요. 얘들은 CO2가 없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농산물들이 전부 다 CO2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죠? 우리가 호박, 오이 이 전부 다 우리가 내뱉은 CO2 공기 중에 있는 거 그다음에 햇볕 받아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그죠?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워낙 이제 풍부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도시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이 정원이라는 게 그전에는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정원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안 바뀌었죠. 자꾸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 하여튼 가로막고 있는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는 정원 문화 확산이 잘 안 돼요. 옆집에 누구 살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죠. 하여튼 우리나라 정원 문화를 좀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농업도 기존의 농촌에서는 이제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 근데 농업이 이제 도시를 만나면 우리는 도시농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별도의 이제 진짜 농업의 가치를 이 도시민들한테 전달하는 핵심적인 게 이 도시농업의 가치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뭐 생명교육의 좋은 수단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꽃과 정원, 녹색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장성은 지금 뭐 4만 7천 중에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 반 될까요? 반 안 돼요.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도시 거주자의 80%가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가 사는 사람의 구조인가요? 공중에 떠가지고 시멘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저 서울 갈 때마다 아주 열변을 토해요. 왜 아파트에서 사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물은 좋은 물 사 먹을 수 있지만 공기는 내가 뭐 그렇게 안 되죠. 저도 수원에서 33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원에서 사는데도 저도 술 한잔씩 해서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제 기분이 알딸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내장산에서 살면서 소주 2병을 마셔도 그 상태에 도달을 안 해요. 공기질이 완전히 틀려요. 특히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바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공기는 돈 주고 못 사 먹으니까 너희들이 와야지, 시골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서울 사람들 많이 설득을 하는데, 그래서 장성도 몇 명 왔을 거예요. 장성 편백숲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이렇게 새집중후군 같은 거, 아토피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시골은 없잖아요. 숲에만 오면 나서버리잖아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 조금 그냥 좀 덜 벌고 더 행복하려고 애들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농업이고, 그게 녹색의 가치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는 나는 얘들이 사는 데 같아요. 아주 기계적으로. 뭐, 장성에 이런 사람은 없죠? 가만히 서 있는데 뒤통수 사람 없죠? 이런 사람 있나요? 대도시로 갈수록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여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게 생략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자꾸 도시화 되니까 이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요.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이런 공간에서. 요즘 미세먼지 장난 아니죠? 미세먼지는 시골도 못 피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통령도 우선 한 10,000대 정도 공기청정기 사가지고 우선 어린이들, 이제 좀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데를 공급을 해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그 공기청정기 공급을 하는 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 창문 닫아놓고 이렇게 공기청정기 틀면 미세먼지는 바로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초등학생 한 30명이 모이는 학교 안에요. 애들 막 수업하다 보니까 그 안에 CO2가 금방 꽉 차버려요. 공기 중에 보통 한 350ppm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막 1500ppm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져요. 슬슬 균형이 깨지니까. 그러면 창문 열면 CO2는 바로 확산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평형의 상태가 되는데 문 열면 CO2만 O2만 들어와요? 미세먼지가 또 들어와요.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식물밖에 없어요. 식물. 식물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실내든 사실 실외든 실외도 얼마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좀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식물들이 갖는 이제 능력인데 이게 지금 식물은 건강하게 살아만 있으면 이제 흡수 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세입 중인 대표 물질이 포름화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이건 다 흡수해서 제거를 해줘요. 또 방출에 의해서 하는 게 뭐 근데 음이온, 수분, 향기, 산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황룡강 그런 데서 발 담그고 다리 밑에서 소주 마시는 거 하고 그냥 그 아파트 그 슈퍼 평상에 쪼그라앉아서 소주 마시는 거 하고 어떤 게 맛있어요? 소장님 어떤 게 맛있어요? 아마 그 냇가에서 먹는 게 한 3배는 더 먹을 거예요. 그게 물속에 있는 음이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음이온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물들은 어떻게 음이온을 배출할까요? 소위 잎 뒤에 기공이라는 게 숨구멍이 있어서 이게 이제 기공을 열어서 안에 물을 배출. 우리 증산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음이온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적어도 한 5% 정도만 식물이 있으면 4인 가족이 배출하는 CO2, 아까 음이온 배출 여러 가지 했을 때 아주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30평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적어도 1.5평. 많을수록 좋아요, 그거는. 1.5평이면 한 5% 되죠? 그 공간은 이제 식물들한테 양보하는 게 아주 쾌적한 공기질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영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이제 행복은 아까 이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늘 우리가 균형식을 하죠. 고기 먹더라도 살 안 찔려 그러면 밥을 안 먹죠.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요즘 이제 고기 먹은 날은 밥을 안 먹어요. 그런 식으로 늘 이렇게 균형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몸뚱아리고 실제로는 마음이 더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행복의 세 가지 이 영양소가 이 세 가지예요. 자유, 유능감, 관계 이건데 이 자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계급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수다 떨 수 있고 아주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나는 기계예요, 기계. 이게 뭔가 남의 눈치 안 보는 내 자유 공간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예. 아니면 하루에 그런 공간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보내야 돼. 그래야 올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훨씬 내 역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유라고 그러고 이게 두 번째는 지금 그 유능감인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최고 싫어하는 말이 하여튼 너는 그것도 몰라? 이 모멸감 느낀대요. 그러니까 계속 지식이 깨어 있어야 돼. 정지해 있는 순간 흔히들 은퇴만 하면은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 안 하고 그냥 하여튼 몸만 튼튼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웃기는 경우예요. 옛날 얘기만 하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놀아줘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업데이트하고 이제 정부미 먹다가 빨리 일반미로 돌아설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 계속 죽을 때까지 깨어 있으라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인데 그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누구를 만날까요? 행복한 사람 만날까요? 우울한 행복한 사람 만나면 제가 행복하죠. 우리 군수님하고 저랑 친하면 군수님한테 제 행복의 18%가 전담돼요. 이게 행복이 전혀의 법칙이에요. 또 군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한테 그게 10%가 가고 8%, 6%가 가요. 그게 3단계로 전염이 되는 게 행복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계속 행복한 사람 만나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우울하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 만나봐요. 금방 아주 급 우울해져요. 어렵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인생 베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하여튼 찾아야 할 사람도 행복한 사람인데 쉽지는 않죠.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행복한가 모르죠. 가장 확실한 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죠? 이 세 가지 일을 잘 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도 지금 이제 자유의지에서 여기 오셨어요? 아니면 군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죠? 자유의지에서 왔죠? 뭐 어디 각시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죠? 또 지금 여기 오면은 어쨌든 이제 어떻게 사람이 꽂혀서 살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 쌓이겠죠. 유능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괜찮은 인간들이에요? 아니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지금 현재 행복의 이 선물 세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즐겁기도 하고 이게 의미 있는 일, 이걸 많이 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여행이래. 그래서 하여튼 여행을 많이 가는 게 여행 가면 이제 내가 가고 싶어서 가죠. 가니까 정말 몰랐던 별천지가 다 있죠. 그리고 여행 다니는 인간들이 다 괜찮은 인간들이에요. 그 삼자가 다 있는 게 여행인데 여행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룹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정원을 가꾸고 텃밭을 가꾸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가드닝.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 행복의 이 활동들인데 그래서 행복하려면 하여튼 즐겁기도 하고 이 즐겁기만 하고 의미가 없으면 이건 쾌락적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가 끝나면 다시 우울해져요. 근데 고스톱을 친다든지 아니면 계속 핸드폰만 한다든지 할 때는 빠져드는데 끝나고 나면 헛시간 다 버린 거예요. 돈을 잃거나 그렇죠? 다시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즐겁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내 몸 또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행, 봉사활동, 산책, 가족과 대화, 깨어있기 주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행복에 대한 감은 오죠. 그죠? 이미 다 알고들 계실 테지만. 자, 이거는 왜 이제 우리가 꽃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꽃을 왜 사요? 꽃을 보면 우선 아름답죠? 꽃이. 예쁘죠? 그 다음에 꽃이 향기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사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5가지가. 왜 우리 인간이 꽃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코로 시작해요. 코로. 스트레스 호르몬. 행복 호르몬은 우리가 세로토닌, 뭐 도파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은 뭘까요?
코티졸이 있어요. 코티졸. 코티졸.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 혈중 코티졸 농도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실험 못하고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쥐 20마리를 전기 송구술 옆구리를 막 자극을 줬더니 얘들이 코티졸 농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20마리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비어있는 챔버에 5마리, 쥐만 5마리 든 거, 그리고 또 역시 이제 꽃하고 같이 있는 것도 꽃도 종류별로 넣어서 1시간 뒤에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쥐들만 있는 챔버의 쥐들은 상태가 어땠을까요? 꽃팀. 그러니까 상태가 어때요? 지금 1 죽어버렸다, 2 편안해졌다, 3 극도로 흥분해 있다. 뭘까요? 극도로 흥분해 있어요. 되게 답이 3번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안에 또 선수네. 예. 예, 아주 극도로 상태는 빨리 꺼내달라고 막 이렇게 딱 서가지고 벽을 막 긁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코티졸을 혈중 다시 혈액을 채취해서 코티졸 체크해 보니까 아까 1시간 정도 더 올라가 있어요. 근데 더 열받은 거예요. 아주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런데 꽃하고 같이 있는 쥐들은 어때요? 지금 5마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5마리가 포개져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우야 해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코티졸을 체크해 보니까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코티졸 농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아주 즐거운 상태. 꽃이 있고 꽃 차인데 왜 그럴까요? 어찌 그런 일이 생길까요? 네? 왜 그래요? 왜 꽃이 있고 없고 왜 그런 차이가 생겨요? 앞에서 제가 약간의 힌트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생존, 동식물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그렇죠? 완전히 밀폐된 챔버에 있는 것은 산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얘들이 숨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산소를 쓰죠. 이 안에 CO2만 계속 차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대기 중에 350ppm이 있는데 그 챔버 안에는 막 1500, 2500, 3500ppm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2시간쯤 되면 다 죽었을 거예요.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이게 식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식물은 뭘 한다고요? 광합성이라는 거 하면서 광합성 할 때 CO2가 꼭 필요하니까 계속 그 이산화탄소 광합성을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훨씬 더 잘하죠. 불 켜놓았으니까. 잘하고 계속 산소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여름에 너무 덥죠? 전부 다 밀폐해야 돼요. 겨울에 너무 춥죠? 다 꽁꽁 닫아야 돼요. 안에 공기질은 점점 나빠져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때 식물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식물과 함께 살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를 밝힌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초등학생 5학년들한테 수학시험 볼 때 모습인데, 역시 꽃방울 있는 데서 시험 본 애들, 늘 하던 대로 하는 애들, 어떤 쪽이 성적이 좋았을까요? 이쪽이 성적이 좋았어요.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았어요. 애들은 타액, 침 가지고 이제 코티졸 체크를 해봤는데, 애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여요. 아는 건 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없죠. 그죠? 종종 뭐 군수님한테 깨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밤 11시 됐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노래방이에요. 막 술이 떠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코트리 쭉 올라가냐 이놈 인간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네요. 바로 꽃향기를 맞는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신선한 것들이 있으면은 꺼내다가 뭐 냉장고에 있는 것도 꺼내다가 비벼 먹거나 뭐 먹으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산소 공급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뭘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그래서 남자들이 열받으면 아마 순댓국에 소주 먹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때요? 밤 11시에 먹으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베둘레헴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바로 알았어 대충 들고 들어와. 그 전화 끊고 그러면 이제 막 뜨끔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방 안에 있는 이제 화초한테 가는 거예요. 호접나나. 이 썩을놈 인간이 오늘 또 늙는단다. 인간수 좋은 내가 참아야지. 그지. 얘하고 한 10분만 대화하면은 쫙 가라앉아요. 내가 막 숨기려면 그 인간이 와요, 안 와요? 어차피 다 놀고 올 인간이죠? 화만 내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그거 어떻게 극복하는 게 문제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은. 그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제, 식물들이 있으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줄어든다. 현대인들은 거의 실내에 많이 살아요. 어떤 실내 공기를 먹고 사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내뱉은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이제 물, 이게 햇볕인데, 이게 이제 이걸 합성해 가지고 이런 포도당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걸 먹고 살죠. 그리고
이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광합성 할 때마다. 이게 왜 이런 광합성을 할 수 있나요? 식물에 뭐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만 알 거야 아마. 왜? 뭔 녹소? 엽록소.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용어하고 관계없는데도 엽록소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엽록소이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그러면 우리 저 언니처럼 이렇게 녹색 옷 입고 다니면 광합성이 되겠네?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물은 우리가 이제 하늘이 주는 천연 공기 청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집에? 우리 공간에 적어도 한 5% 정도는 있어야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이제 집에 꽃이 있으면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이게 무슨 꽃이야? 그죠? 가족 간의 소통에 향기도 있네? 소통의 도구 역할을 해줘요. 남편도 회사 갔다 오더니 여보 이게 무슨 꽃이야?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쪽 안 물어봐야죠. 그쵸? 원팀 이게 무슨 꽃이에요? 네? 장사에서 이거 안 팔죠? 이게 이제 포인세티아예요. 포인세티아. 화면이 어두워서 그런가 본데. 그래서 남편도 회사 갔다 오더니 이게 무슨 꽃이야? 그러더니 여보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 뭐 이럴 거 아니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집안에 이제 꽃이 있으면 이거는 제가 그 독일에 그 여행 중에 출장 중에 이제 같이 이제 이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니까 한 6,000원짜리나 될까? 테이블마다 다 꽃이 있어요. 배가 아파서 찍었어요. 우리 장성에는 지금 한 3만 원짜리 한 잔씩 가면 꽃이 있나요? 교수님 있나요? 있습니까? 저는 되게 보면 없어요. 없어 가면 이제 마담 오시라 그래요. 음식은 참 맛있네. 내 혀는 즐거운데 눈이나 코가 전혀 의미가 없네. 꽃 좀 두소 그래요. 그럼 마담이 뭐라 그러게? 마담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 마담 오빠 아니야 혹시? 네? 그래요. 제가 꽃이잖아요. 이러고 있어.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음식점 10,000원 이상쯤 가서 꽃이 없으면 그렇게 한 마디씩 해줘야 돼. 그래야 다육식물이라도 갖다 놓지.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아까 3만 불이면 우리도 이 정도 충분히 잽이가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네덜란드의 모습, 오스트리아의 모습, 독일의 모습. 이건 어딜까요? 일본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안 가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대마도. 대마도면 일본에서는 깡촌이에요. 그런데도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식물을 쓰는 거예요. 일본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이야 미흡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밉죠. 이 사람들은 지금 1년에 꽃을 한 10만 원 정도 사요. 그것도 한 80%가 집에 갈 때 사가는 꽃이에요. 그래가지고 꽃값도 우리보다 더 안 싸요. 비싼데 이거 어떤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 자기 각시랑 애들이랑 너무 행복해하니까 꼭 사가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의식적으로는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이제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체로서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의 학명이 호모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호모 속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그 생물학적으로. 할미꽃은 풀사틸라 코리아라고 하는 종이에요. 풀사틸라 코리아나 호모 사피엔스나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냥 n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겠죠? 그냥 똑같이 살아있는 생물종이에요. 근데 서로 표현 방식이 틀려서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는 식물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지만 식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얘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얘가 자라는 속도가 완전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식물하고 친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유두석 군수님하고 친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우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선 이제 두석이 형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석이 형한테 뭐 삼석이 형 하면 엄청 기분 나쁘시겠죠?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 할미꽃을 할아버지 거다 하면 할미꽃이 기분 좋을까? 이름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우리 그 군수님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양반이 막걸리 타입인지 소주 타입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할 수 있겠죠. 할미꽃이 이게 천근성인지 심근성인지 모르고 뽑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천근성이 뭔 말이요? 뿌리가 얕게 자라는 거예요. 심근성은 깊게 들어가는 거고 할미꽃은 아주 대표적으로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옮겼다 그러면 이게 이식이 약하기 때문에 다 죽어요. 엄청 이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몰라. 내가 좋아하는 환경도 몰라. 그럼 친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 정확히 알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이 좋아하는 햇볕, 그 다음에 물 좋아하는 정도, 흙, 한 세 가지 조건만 알면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꽃과 함께 사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꽃을 한번 보죠. 여기 미성년은 있나요? 없다고 봐야죠. 이게 꽃이죠? 무슨 꽃인가요? 나리꽃? 나리꽃.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암술이야, 암술. 주두 또는 여성이죠? 그죠? 이 가에 있는 갈색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꽃가루 수술 남성이에요, 남성. 그죠? 그러니까 꽃은 이게 한 여성이 여섯 남성을 거느리고 살아요. 일처다부제로 살아요. 어떻게 꽃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더 벅차요? 뭐 되게 꽃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많은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암수술이 있고 꽃잎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이건 이제 완전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사람도 내가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죠. 우리 자식을 낳죠. 이 자식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그 DNA 정보는 전 세계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 이게 완전히 DNA가 다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꽃이 그래요. 그냥 영양번식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연 생태계 입장에서는. 꽃이 이게 이제 이 둘이 결합이 돼서 EN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까지는 없던 완전히 DNA를 가진 조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자연 생태계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이 그래서 자연 생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꽃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또 다시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뭐 서서 먹고 살다고 그랬죠? 국적 달라도 막힘없이 대한다고 그랬죠? 세포 단위 증식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 말 알아듣죠? 예컨대 지금 우리 저 팀장님이 저를 막 때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왜 때려고 막 그러겠죠? 바로 반응을 보이겠죠?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벌레가 와서 막 갉아먹어요.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입에. 이쪽에 있는 입 가지고 이걸 탁 쳐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식물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벌레가 싫어하는 물질을 안에 방어물질, 면역물질 이걸 막 만들어내요. 그래갖고 얘가 안 먹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막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화가 나면 이제 얘 천적이 있겠죠. 이 천적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보내요. 그러면 그 천적이 그 향기를 맡고 와요. 와서 보니까 이 먹거리가 있거든요. 한 방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3쿠션으로 조져버려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한 수 위죠. 이게 식물의 능력이에요. 이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천적을 부른다. 자연 지속가능이 아니라 사람이 딱 우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말 식물은 게임이 안 돼. 그 능력만큼. 뭘까요? 네? 힘박. 한 4,000년 된 그 자이언트들이 한 방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무식한 게 뭔만 세다고? 정말 진짜 쓰면 안 되는 게 힘인데 사실은. 갖고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꽃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우리 사람들은 꽃한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건강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본론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물 한 잔 줄 거죠? 이게 지금 꽃과 나비가 있죠? 그죠? 이게 리액션이 별로 없어. 리액션이 없으면 저도 재미가 없어. 리액션, 지금 박사가 얘기하면 틀린 말 안 하겠죠? 그럼 고개라도 끄덕끄덕 이렇게 해야 되죠? 좀 오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꽃과 나비가 있죠? 그죠? 꽃이 나비한테 갈까요? 나비가 꽃한테 갈까요? 그죠? 그럼 나비도 보는 눈이 있지. 아무 꽃이나 다 갈까요? 어떨까요? 나비가 꽃을 보는 관점은 뭘까요? 우선 자기 눈에 확 띄어야 돼. 멀리서 봐도. 저기 꽃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보니까 꿀까지 있는 거예요. 되게 그 세 가지 요건 때문에 나비가 이제 꽃을 찾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꽃은 피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 좋으라고? 나비 먹고 살아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자기 후대를 남겨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후대를 남기려면
나비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이게 관점이 내가 아니야. 그냥 상대 관점, 나비 관점에서 자기를 본 꽃만 살아남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아주 냉혹하지만. 예,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꽃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에서는. 우리 사람이 꽃처럼 산다는 얘기는 관점이 내가 아니에요. 상대 관점에서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게 딱 보면은 우선 얼굴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윤이빨도 보이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얘기 해보니까 뭔가 자기만의 컬러가 있어요. 자기만의 향기가 있고. 또 한 일주일 뒤에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정지해 있잖아요. 계속 지식이 업데이트되는, 깨어있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만 찾게 돼요. 이게 꽃처럼 사는 법이에요. 종종 구수님도 관점이 그럴 거예요. 직원들 관점에서 자기를 봐야지. 그죠? 또 직원들은 어때요? 시민들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내가 할 일이 바로 다 튀어나와요. 시민들한테 전부 다 박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관점에서 시민들을 봐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도 종종 공무원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 또 다들 욕보네. 지금 황룡관 축제 준비하느라고 정말 욕들 보는구만. 완전히 지일처럼 하고 참 보기 좋네. 이게 상대 관점에서 종종 서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꽃처럼 사는 시작이에요. 그죠? 이게 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미 자기는 꽃처럼 살고 있죠? 이제 꽃이 저희한테 주는 이제 그 메시지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무슨 꽃일까요? 산수국이죠. 이쪽이 이제 약간 시동이 늦게 걸리네. 바로 이제 안에. 네, 산수국이에요. 산수국인데 이 가운데가 진짜 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완전 화예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게 뭐예요? 하얀 게. 이게 가짜 꽃이에요. 가짜 꽃. 헛꽃, 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전에 없었어요. 근데 진화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들 역할이 뭐일까?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 그거를? 호객행이라고 그래, 호객행이. 예? 전문용어로는 삐끼라고 그래요, 삐끼. 예. 이게 산수국의 생존 전략이에요. 워낙 이렇게 볼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다리예요, 개다리. 우리 장성도 이게 그 냇가리나 산에 덩굴성이에요. 그래서 입이 있고 입 겨드랑이 여기에 꽃이 피어요. 꽃이 보통 때는 안 보이죠. 입이 덜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나비를 불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꽃에서 물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잎에다가 하얀 음분을 칠해요. 이 산에서 보셨죠? 종종 여름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나가던 나비들이 꽃처럼 보이거든. 가까이 가보니까 향기가 있거든. 찾아보니까 꽃이 있거든. 완전 수정이 되죠? 완전히 이제 묻어가지고 수정이 되면 역할이 끝나죠. 다시 없어져요. 예전처럼. 녹색으로 들어와서 또 광합성을 해요. 이게 개다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 생존 전략은 뭐예요? 미소 약해. 뭔 나만의 생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산수국만 못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생존 전략은 뭐예요? 예. 막 최선, 성실, 얼굴이 쓰였어. 자기 생존 전략은 뭐예요? 한미모, 차마 송못이라고는 못하겠는데, 예. 뭔가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끼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만의 생존 전략이 있어라.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게 아까 날이래죠? 그죠? 이 가운데가 주두고, 이게 꽃가루라고 그랬죠? 근데 꽃들도 갱년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어때요? 갱년기 지나면 후대를 못 갔죠? 그죠? 수정이 돼도 수를 못 갔죠? 꽃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이번 지나면 이제 꽃가루 묻어서 수정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액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표면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꽃가루가 붙을 수가 있는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지죠. 민들민들 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그럼 내 삶은 끝이죠. 자기 완전히 당대에서 이제 자기 종족이 끊기는 거야. 치욕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꽃가루를 붙게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수단까지 최선을 다해요. 왜냐? 삶이 내 문제거든. 그죠? 내가 없는데 뭐 네가 있어요? 뭐 군수님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것이 이 꽃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제 그 부처손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부처손.
양치식물의 일종이에요. 보통 이제 이게 이 내장산에 있는 이게 그 암벽에 이렇게 붙어 살아요. 그래서 비가 5개월 동안 안 와도 끄떡없이 살아요. 어떻게 끄떡없이 살까요? 비가 5개월 동안 안 오는데. 어떻게 살까요? 자기 입을 말아요. 자기 표면적으로 줄여. 100분의 1까지 줄여요. 입이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크면 계속 양분 손실이 그러니까 죽겠죠. 최대한 웅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뎌내다가 이게 비만 한번 온다. 그러면 입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온몸으로 물을 홀딩해서 살아나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버는 게 없으면 안 먹고 견뎌야 돼. 하여튼 힘들지 마. 군수님 지금 중앙정부 가서 돈 엄청 따오신다고 욕 볼 거예요. 근데 못 따오면 어떻게 돼? 굶어야 돼.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해가지고 정말 그냥 1년에 돈 1,000만 원이라도 자생력이 생겨야지 안 생기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루에 3끼 먹던 2끼만 먹어도 얼마나 견디죠? 엊그제 그 청주 여고생 하나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죠? 그죠? 뉴스에 나왔죠? 끄떡없이 살잖아요.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힘드냐? 견뎌라. 힘드냐? 견뎌라. 그럼 내 역량은 커지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하면. 이게 이제 지구상에 꽃피는 게 25만 가지가 있어요. 다 꽃이 피면 최종 결과물인 열매가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성과가 있는 거예요. 호박은 노란 꽃 피더니 열매 맺고, 붉은 인동 나중에 까만 열매 맺고, 산수유 노란 꽃 피더니 빨간 열매, 고추, 수박, 토마토 다 꽃 피면 열매를 맺어요. 그죠? 시작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진짜 그냥 정말 괜찮은 공무원이 돼야 돼요. 시작했으니까. 그죠? 또 뭐 시민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 그러면 호박만 못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발을 빼든지 발 들여놨으면 정말 올인해야죠. 그죠? 대답이 약해. 대답 약한 사람들 이름 적어놔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사화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꽃과 잎이 서로 못 보죠. 그게 상사화죠. 근데 봄에 언제 잎들이 나오죠? 두 가지 타입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잎들이 먼저 나와요. 그럼 잎은 사실은 그냥 잎이 그냥 스스로 잎이 아니라 그 잎은 엄마예요, 엄마. 잎이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햇님 받아서 밑에 알뿌리에다가 계속 꽃눈을 만들어요, 꽃눈. 자기 후대를. 그러면 이제 완전히 꽃눈이 다 만들어지죠? 엄마가 아가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다 만들어지면 이파리는 할 일이 끝났죠? 그러면 쫙 사각들고 없어져버려요. 종적을 완전히 감춰요. 그러면 7월 말쯤에서 지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쫙 튀어 올라오죠?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이게 그런 이 상사와 같은 부모만 있다 그러면 절대 문제아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아는 불량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막 갓 태어난 놈들이 어떻게 불량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 내리사랑. 용설란이라고 아세요? 이걸 세기의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1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죽는데 죽을 때 보면 가운데서 꽃을 펴요. 꽃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5m까지 쫙 올려요. 그러면 그 두툼한 잎 조직에 있는 살들을 전부 다 얘를 위해서 다 보내요. 쭈글쭈글 까맣게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얘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장렬하게 돌아가세요. 이게 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리사랑이 장난 아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주는 이제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장성도 많아요. 현오색.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살아요? 댐 옆에 사니까 바로 아시는 거예요. 현오색이 3월 중하순이면 피어요. 이게 주로 초록색으로 많이 피우고 여러 색까지 있는데 이게 키가 작아요. 한 15cm? 그런데 이 사람 눈높이에 서서 보면 이렇게 안 보여. 바짝 엎드려서 보니까. 할미꽃 이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목밖에 안 보이죠? 그죠? 이 자기하고 눈높이를 맞추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그냥 바지가 딱 붙는 거 이거. 막 팬티 라인이 보여. 엄마가 너무 불편해. 옷 좀 헐렁한 거 입고 가라고. 치마 입고 가든지. 한 10분간 쉬게 하더니 엄마가 말이지 위엔드 마라 가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아니 아들아 학교 와서 오전에 체육활동을 엉덩이가 타져버렸어요. 3cm가 타져가지고 팬티가 보여. 어떻게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지. 지가 뭐 어떻게 할까. 엄마 전화했더니 내가 엄마요. 뭐라고 그래요? 예?
굉장히 이성적이네. 내가 엄마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지금 내 딸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거냐고. 뭔 생각을 해. 지금 현재 지금 물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럴 줄 알았다. 이쪽이 좀 협조적으로 얘기를 하네. 그죠? 제가 물어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인 분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이 떠오르죠. 바로 뭐라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더니 아침 내가 뭐라 그래야 다 그러는 거야. 그럼 딸이 뭐라 그래? 알았어. 전화 끊어버려. 그리고 보름 동안 엄마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바로 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 엄마는 아침 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얼마나 쪽팔리냐. 내가 금방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쪽에 있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가슴이 열려가지고 울면서 아침에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다시는 엄마 말 거역 안 한다고. 어떻게 올바른 소통이야? 어떻게 올바른 소통이야? 이게 눈높이에요, 눈높이. 그래서 종종 아마 군수님도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얘기하시죠? 그런 것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이 눈높이만 맞추면 완전히 판이 틀려져요, 판이. 왜 내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종종 남편 눈높이에서 한번 돌아보면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눈높이 좀 맞춰주세요. 이게 사실은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소나무죠.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제 수락산에 올라가는데 이 수락산이 그 경기도 그 북한산 옆에 있는 완전히 암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서울시가 이 바위 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잘하려고 그러면 뭐 가물고 바람 불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년쯤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명품이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이 수영을 잡은 거지. 이게 어떻게 좋은 옥토에 서울시가 떨어져서 봐요. 그냥 쭉쭉쭉쭉 한 100m 자라가지고 그냥 탁 잘려가지고 말겠죠. 한 100년 살다가. 근데 이런데 이게 진짜 진짜 역경에 처하니까 이런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살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명품은 절대 그냥 만들어져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면 뭔가 역경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역경이 크고 깊으면 자기 자아실현도 커지는 거죠. 그냥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그냥 풍성풍성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내 삶이야. 그건 부모 삶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손으로 살아야 돼. 내 안에 있는 DNA로 살아야 그게 내 삶이죠. 그래서 요즘 내가 많이 힘들다 그러면 현재 내가 명품이 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 뭐 힘 안 들죠? 근데 이게 힘듦이 종종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견디고 나면 내 역량이 훨씬 커져버려요. 거기서 무릎 꿇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위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늘 위기는 한 번 위기를 견디고 나면 훨씬 내 역량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잔소리 좀 듣고 뭐 하더라도 하여튼 오히려 그걸 기억가지고 훨씬 더 그래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견뎌내니까 이게 명품이 되잖아요. 또 얘는 이제 안전부채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안전부채. 곰풀이라고도 해요. 천남성과 식물인데 독토예요. 독초. 그래서 곰들이 겨울에 이제 얘 꽃을 먹고 꽃하고 밑에 뿌리까지 먹고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이 장에 있는 숙변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해요. 설사를 해서. 그리고 다시 봄에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곰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검단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산에 내려갔다가 일출 보고 막 내려오는데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연약한 잎이 두꺼운 떡갈나무 잎 3개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제가 송곳으로 구멍 뚫고 잎 말아가지고 끼운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야 이게 몰입하면 이건 뭐 그냥 뚫는구나. 뭐 하든지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딱 오더라고요. 그죠? 시작했으면 진짜 집중과 몰입을 해야 돼요. 1시간 일하는데 보면 50분을 산만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10분만 일하면은 어디 있어요? 50분 동안 집중하고 10분은 딴 일을 하더라도 이왕 시작했으면 몰입을 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얘는 뭘까요? 이거 처음 봐요? 예? 떼죽나무?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재밌지. 떼죽이랑 비슷해. 쪽동백이라고. 떼죽은 꽃이 하나씩 피죠? 쪽동백은 송이로 피어요. 떼죽보다 향기도 훨씬 좋아요. 이 쪽동백나무가. 우리 야산에 흔히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식물은 꽃이 핀다는 얘기는 이제 애기에서 어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양생장하다 생식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도 있죠. 여자들은 사인이 뭐 이제 있죠. 어른이 되는 사인이 있죠.
그 뭐 생리 주기가 달라지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후가 이런 거예요. 예컨대 이게 자기 껍질을 벗은 가지 여기만 내년에 꽃눈이 와요. 그냥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껍질을 벗기는 그 혁신이 그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 그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여튼 무늬만 어른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30대 중반 돼가지고도 부모한테 빨대 메고 있는 애들 다 무늬만 어른들이지.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없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 텐데.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려면 나름대로 진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자식 교육을 20살만 넘으면 빨리 대박치래요.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게 빨리 어른 되는 길이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아까 이거 이제 벚나무죠. 벚나무죠. 왜 이렇게 이 목대에서 꽃이 필까요? 가지 끝에서 안 피고. 벚나무가 위에 잘린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눈, 이걸 잠아라고 그래. 잠아. 숨어 있는 눈이 뭔 일이 있어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수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장수유전자는 언제 발동이 되냐면 우리 몸이 막 배고파하거나 너무 힘들 때 장수유전자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해서 빨리 회복시키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장수천들이 저 오키나와요. 오키나와. 100세 이상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이 소식 다설, 적게 먹되 오래 씹어서 완전히 죽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뭐 조그마한 거 한 4개, 5개 진짜 소식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죽으려고 그러나 장수전자가 막 초긴장 상태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너무 배가 불러서 울증행이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먹는 게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또 이 뱃속은 됐는데 입이 막 들어가. 저도 그래요. 저도 식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막 후회할 망정.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런 그 유전자가 작동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형질을 갖고 있는데 하려면 그런 환경에 처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내장산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 씨앗이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인위적으로 재배한 게 아니니까. 떨어져서 이게 자라고 하더니 결국은 이 돌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앙코르와트가 또 있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결국은 이제 그 두꺼운 바위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르고 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남자들은 그래요. 뭔 일 시켜도 그냥 빨리 돈 벌고 막 빨리 끝내고 앞에 막 달리기를 해도 1등 가야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삶은. 엄청 길기 때문에 부드러움, 유연함, 그러면서 지속성,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부드러움, 유연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위를 깨는 거예요. 대나무, 그 강풍 불어도 유연하기 때문에 다 견뎌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이제 행정 조직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 아이템이기도 한데 이게 건강한 생태계예요. 이게 지금 서해 풍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근데 여기에 지금 복수초, 꽁의 바람꽃, 저 변산 바람꽃, 노루기 막 바글바글해요. 진짜 야생화의 보고예요. 근데 요놈들이 꽃이 지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잎을 낼 때까지 한 4월 하수쯤 되면 그때까지는 얘들이 잎을 안 보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잎 자라려고 하면 이제 그늘이 필요하니까 그때 막 일제히 잎들을 내보내요, 나무들이. 이게 건강한 생태계예요. 온갖 것들이 다 살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OX, 흑백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관공서는 그렇죠. 보통 늘 출근하면 우선순위가 다 있죠. 이건 해서 될 거, 이건 해서는 안 될 거. 이런 게 있죠. 또 이건 또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세상 저는 은퇴해서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잣대에서 보면 이게, 이거 맞는데 상대 잣대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아니, 흑과 백 사이에 얼마나 많은 컬러가 있어요. 다 이유 있는 색깔이죠. 그죠? 그걸 왜 흑백으로 보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은. O와 X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양이 있어요. 그죠? 왜 OX로만 보냐 이거예요. 매사. 이런 것도 우리한테 주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4개가 맞죠? 하나, 둘, 셋, 넷. 이 사람 입장에서 3개가 맞죠? 같은 건데. 보는 각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지, 이거 그냥 계속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공작 단풍이라고 아시죠? 공작 단풍은 전부 다 밑에 대목이 있고 위에 접수를 풍세열인가 하는 거 접수를 붙여가지고
늘어지게 하는 공작 덕분에. 근데 이게 이제 둘이 융합을 잘해야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예컨대 대목이 세져 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냥 아주 보기 쉽게 생겨버려요. 이건 빨리 잘라줘야 돼. 예, 안 잘라주면 이제 더 이상해지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이 잘못된 융합이죠. 그러니까 내 것 싹 챙기면서 친구하고 협력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면 융합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적인 제휴는 있을 수 있겠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답은 아니고 진짜 새로운 제3의 뭔가 생기려고 그러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만큼 이제 쉽지는 않지만 완벽한 결합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저희 집에 그 KBS에서 그 공감 뭔가 해서 한 50분짜리 제가 그 출연을 했는데 집에서 하루 내내 사진 찍는데 찍다가 보니까 얘는 노박덩굴이에요. 노박덩굴. 덩굴성이에요. 그럼 새순이 이렇게 나와요. 새순이 나오면 새순이 하나 나온 것들이 보니까 이게 멀리 못 가고 그냥 축 처져요. 지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 처지는 다른 그 새순하고 만나니 둘이 만나더니 훨씬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멀리 가는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만나니까 아주 멀리 뻗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놈들이 멀리 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구나 이게 나오는. 그죠? 혼자 가면 멀리 못 가니까. 우리 일들 어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길게 가고 우리 장성 진짜 행복도시 만들고 막 길게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가야 돼요. 한 목소리 돼야 돼요. 그죠? 이것 이제 이 노박등을 우리한테 주는 지혜이기도 해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꽃은 사실은 이제 바람기가 꽤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개암나무예요. 개암나무. 개암나무의 숫꽃이고 위에는 암꽃이에요. 빨갛죠? 나중에 개암은 여기 달려요. 다람쥐가 한 번 이 개암을 먹어보면 도토리는 쳐다도 안 본대요. 그렇게 개암이 깨금나무, 뭐 전분나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건 자작나무의 숫꽃이고 암꽃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밤꽃이죠? 그죠? 밤꽃의 밑에 냄새나는 이 숫꽃이고 암꽃은 여기, 나중에 밤은 여기 달려요. 전부 다 이 여성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여성 상위 체형이에요. 왜 그래요? 여성들이 말해봐요. 왜 그래요? 꽃가루를 받아서 수정이 되려면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위에 올라가 있냐고. 과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왜 위에 올라가 있냐고. 이게 밑에 있다면 잘못하면 내 꽃가루가 묻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렇지. 우리 사람을 근친상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네? 근친상을 형제간에 결혼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동성동본 안 되죠? 왜 그래요? 이걸 유전학적으로 자식 열쇠 현상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육종을 해서 그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자가수정을 거듭하면 세력이 현저하게 열악해지는 현상이에요. 그건 생물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사람이든 식물이든. 그래서 식물이 그걸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근친상을 하게 되면 기형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만 환경이 불량하면 바로 풍토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자가수정을 하면 식물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꽃가루 받아가지고 자기 몸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불량한 자연환경이 살아남으니까.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그 능력 때문에 위에. 그러면 내 꽃가루는 왜 키워요? 네? 그러지. 다른 데로 장기 보내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혹시 서방 바람피거든 저 호모 사피엔스가 이 생존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저러는가 하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식물 재밌는 게 이게 붉은 인동인데 암수가 길이가 있죠. 서로 길이가 틀리죠. 그래서 이게 묻을래야 묻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묻어야 이게 수분이 돼서 수정이 될 텐데 그럼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길이가 서로 틀려. 묻을래 묻을 수가 없어. 아니면 이게 이제 이 주두는 I'm ready예요. 어른이 됐어요. 근데 꽃가루가 애기예요. 묻어봤자 임성이 없어가지고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자웅이숙이래요. 암수가 성숙하는 시기가 틀리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가 화합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식물이 우리보다 훨씬 고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식물한테도 배우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도 자웅이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자웅이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내 근친상한 예로도 그랬는데 그런 방법 때문에 최대한 식물들도 자가 화합을 피한다. 재밌게 하려고 바람기라는 걸 동원했지만 이 자연 생태계를 있게 하는 근본적인 데는 우리 인간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윤리 그거 묶여가지고 거의 지금 일부 일체제로 막 50년, 60년 살아야 되죠. 사랑해서 사는 거요. 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람은
20만 년인가 30만 년 후에 멸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그 수정 기작도 있지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피엔스가 영어로는 wise, 현명한 그런 뜻이에요. 이 학명을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인간들 스스로 현명하대 자기가. 너무 교만하대. 이런 교만한 종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그건 생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2, 30만 년 뒤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은 멸종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자연을 힘들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죠? 자연이 화가 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꽃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만의 컬러가 있어야 돼요. 뭔가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외모도 마찬가지고 내면의 모습도. 두 번째는 꽃들이 혼자 안 살아요. 이게 늘 꽃이 있음으로 해서 나비도 먹고 살죠. 곤충도 인간한테 아름다움 주죠. 자연환경 지속 가능하게 해줘. 너무 주변을 행복하게 하죠. 내가 존재하면서 내 주변이 행복해져야 돼. 내가 행복하면 하수예요, 그거는.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 주변이 같이 행복해져야 그게 고수죠. 그리고 꽃들은 혼자 안 살아요. 군락을. 이게 얼레지라고 하는 식물인데 경기도 화학산에 4월 20일에 보세요. 막 수천 포기가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어울려 사는 거예요. 꽃처럼 사는 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를 통해서 주변이 행복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어울려 살면 꽃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꽃처럼 한번 사시겠어요? 이미 꽃처럼 사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하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정원 얘기를 조금 하면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그죠? 이게 어디 같아요? 먼스? 스위스는 아니고 어디에요? 사진에 힌트가 있어요. 한여름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몽골입니다, 몽골. 몽골에 게르가 있죠? 몽골의 자연이에요. 해발 한 1500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인데 이게 전부 다 꽃들이죠? 천상화원이 돼 있어요. 한여름에 갔을 때. 이게 꽃을 밟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죠? 이런 데 가고 싶죠? 우리 누구나 가고 싶어요. 자연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연을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내 곁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네이처라고 그러죠? 정원을 세컨드 네이처 또는 서드 네이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황룡강 주변에 쫙 이쁜 정원 꾸미는 거 전부 다 이게 일종의 자연을 끌어오는 거예요. 너무 막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색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최대한 자연의 모습, 이게 연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의 지금 정원 하면 이제 영국이 최고 전 세계 선진국이고 뿌리가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냥 총천연색이 대접을 받고 있는 수준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 뭘까요, 노란 게? 여기하고 이게 장성하고 MOU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이게 중국의 황산이에요, 황산. 이게 유채. 예. 아주 심한 인간들이야. 이 유채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왜 유채를 키울까요? 예? 기름 짜려고 심었는데 이게 지구촌에 인터넷으로 퍼지니까 저런 데가 있어요. 전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그것 보러 오는 거야. 와서 며칠간 머물면서 돈 쓰는 게 이 기름 짜는 것보다 10배 이상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관농업이에요, 경관농업. 고창에 그 학원농장도 있지만 이것 보러 막 사람들이 바바바 오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크게 보면 이제 정원의 개념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자연에 있는 것들이에요. 풀, 꽃, 나무, 물, 돌 이런 것들. 자연에 있는 소재를 최대한 끝으로 와서 이건 이제 파리에 있는 모네의 정원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는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텃밭에 우리 어머니들이 먹을 것만 심었어요? 거기에 이제 해바라기도 심고 봉선화도 심고 이랬죠. 거기 분꽃도 있고. 분꽃이 몇 시에 피어요? 봤어야지 알지. 네? 몇 시에 피어요? 분꽃이 오후 4시에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포어클락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분꽃이 꽃피는 거 보고 야, 쌀 안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녁밥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쌀을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에 밥을 할 때 보면 이제 저 오른쪽에서 옥자마가 꽃이 펴요. 옥자마가 밤에 피어요, 낮에 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밤에 피는 거예요. 밤에 피어요. 왜? 꽃이 왜 밤에 필까요? 낮에 안 피고? 그 엄청난 향기도 강한 것이. 옥자막 가를 수정시켜주는 게 나방이에요, 나방. 그 나방이 밤에 오죠? 그 나방을 위해서 밤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 향기 맡으면서 밥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밥을 먹고 컸고. 그러니까 옛날에 정원이라는 게 다 있어.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정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겨서, 이제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되게 가정은 있으세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 분이에요?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죠? 가정은 있는 분이세요?
가정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그 집가자와 정원 정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정원이 있으세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뭐 싱글이세요?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가정 있으세요? 없죠. 이게 가정 없는 사람들 대반이에요 지금. 전부 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식물이랑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죠? 네? 확인해 볼 거예요 집에 가서. 자, 이게 이제 꽃들의 종류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꽃이 종류가 많죠. 뭐 1년초. 이게 해바라기 하나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많이 심었으니까. 이게 해바라기죠. 이쁘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이쪽이 동쪽이에요. 아침에 이쪽 떴다가 계속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요? 또 내일 아침에 피어다니까 밤새 가서 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소장님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아까도 보니까 지금 해가 서쪽에 있는데 꽃들은 다 이쪽 보고 있더라고. 여기도. 해는 해를 따라서 돌지 않아요. 영어 이름이 선플라워. 태양을 닮은 꽃. 아마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정말 괜찮은, 해바라기 같은 인간하면 뭐 간에 붙어서 쓸개 붙어서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인간이에요. 해바라기 겸손해요. 우선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렇게. 그죠? 꽃이. 꽃이 하늘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처녀가 노팬티로 물구나무 설고 있는 형국이에요. 암수 스스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꽃이 한 방향만 봐요. 일단 피면. 그리고 이게 꽃이 무거우니까 쓰러질 수도 있겠죠. 안 쓰러져요. 굳건하게 딱 붙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같은 인간은 정말 한 방향만 보는 사람, 아주 굳건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바라기 명예회복을 그렇게 시켜줘야 돼. 아셨죠? 뭐 시설들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뭐 이거는 뭐예요? 글라디올라스죠. 이 글라디올라스의 꽃말이라는 게 있어요. 꽃말. 꽃말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365일 그 한국판 오늘의 꽃을 처음 만들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써주고 있는데, 이 글라디올라스 꽃말은 밀회예요. 밀회가 뭐죠? 우리 둘이 몰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밀회 조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어요? 검투사. 이 글래디에이터하고 글라디올라스 어원이 같아요. 입들이 검처럼 생겼죠. 날렵하게. 예, 같은데 이 검투사들이 연애를 할 때 이 꽃을 여성한테 선물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 이따 봐. 둘만 하는 사인이에요. 근데 엄청난 비밀이 이 꽃 수에 달려 있어요. 이 꽃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죠? 그럼 이따 11시에 봐.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연애도 못해. 예, 예. 그러니까 한 6개짜리 받았다 그러면 에이, 저녁이나 먹자는 얘기만 이런 얘기예요. 근데 12개짜리 받았다 그러면 그날은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된대요. 프랑스에서 젊은 애들은 10명이면 한 2커플 정도는 지금도 그렇게 연애를 해요. 나는 정말 네가 싫어. 나 우리 그만 만나. 절교할 때는 어떤 꽃을 줄 거야? 누가 그런 꽃 주면 생각해 봐야 돼. 노란 장미. 그거는 절교를 뜻해요. 절교.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사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참 사람이 주면 자가 왜 나한테 노란 꽃을 줬지 생각해 봐야 돼. 그거 알고 줬으면 이제 심각한 거죠. 모르고 그냥 줬으면 괜찮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꽃말들이 좀 유용하고 좋고 좀 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긍지들이 많이 있는데 종종 그런 재미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요청으로 이제 꽃처럼 산다는 것이라고 이제 책을 했는데 한번 사보셨어요? 직접 사면 13,000원이면 10% DC해줍니다. 그래서 교보 가서 이제 저자 강연회도 하고 또 여기저기 좀 불러줘서 가서 이제 강연회도 하는데 아마 오늘 또 아마 그런 일환에 하나가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꽃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왜 꽃이 필요한지 꽃들이 어떻게 자연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정원을 가꾸려면 필요한 것들 나름대로 이제 이 꽃처럼 닮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이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꽃처럼 산다는 것은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낭독을 우리 그 이지혜 팀장님이 하세요. 어떻게 사는 게 꽃처럼 사는 것인지 우리들은 눈을 감고 가만히 음미 한번 해보세요. 꽃처럼 산다는 것은 송정섭. 나만의 칼라가 있다. 지구엔 25만 종의 각기 다른 꽃피는 식물이 산다. 나를 통해 주변이 행복해진다. 꽃은 주변의 아름다움과 향기, 꿀까지 내준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산다. 자연의 꽃들은 스스로 또는 다른 종들과 군락을 이루며 조화롭게 산다. 박수. 거의 시 낭송하시듯이 시인 같으시죠? 목소리가 좋죠. 그래서 어떻게 시인이세요? 어때요? 꽃처럼 살아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저랑 약속하세요. 저 엄지손가락에 딱 해서 자기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러면 꽃처럼 살 거야 이렇게 주세요. 아셨죠? 사진 찍은 이제 인증샷 찍으면 나중에 이제 확인하지 왜 꽃처럼 사는지.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제가 할게. 자기는 꽃처럼 살 거야.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아셨죠? 만큼 서서 찍어야 된다. 예, 자, 엄지손가락 펴고, 자, 나는 꽃처럼 사세요.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 밴드에도 있고 또 온라인에 많이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좋고 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꽃이 있어요. 그 속에 열매 속에. 예. 네, 오늘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저희 송정섭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6회 장성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